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철강학교에 계시는 분들 또 후배분들 만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요즘 이게 AI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물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답들이 보면은 내가 아는 분야도 보면 또 새로운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원체 AI가 잘 돼 있는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 이제 철근 복려강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기가 뭔지는 이제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우리 이제 업계가 철강협회를 통해서 하든 어디 정부하고 회의 때 얘기하든 항상 단골 메뉴가 있어요. 전기요금 산업용 너무 올랐어요. 전기요금을 인하해 줘야 돼요. 또 가끔 가다가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인하해 주세요. 이런 거를 저도 회사 다닐 때 많이 했는데 정부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통하지도 않는다. 정부하고 이제 통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전력 산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냥 몇 프로 인상해서 우리가 산업용이 이렇게 많이 비싸졌습니다. 경쟁국에 비해서 비쌉니다. 이제 그리 통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죠. 이 전기라는 게 재생에너지가 나오고 AI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천지개벽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가장 피해자가 우리 이제 첫째 봉연광 업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철 금속 업계라든지 석유화학 업계가 이제 굉장히 큰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한테 오늘 짧은 시간에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40분이니까 50분에 끝내면 되는가요? 지금 시간을? 45분에서 50분 사이 끝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 전기를 들어봐야 된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좀 제공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이 사진 다 봤을 거예요. 그죠?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AI의 어떤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온 그런 사진인데, 우리 봉영강 업계에 계시는 분은 이 사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진을. 우리가 드디어 젠슨왕의 어떤 시해에 이미 벌써 GPU를 몇만 장을 구하고, 삼성이 거기에 이렇게 되고, 현대차가 AI 로봇을 하고, AI 센터를 만들고, 이제 그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봉영광 업계에서는 이 사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봉영광 업계가 이제 이러한 AI 현상 때문에 봉영광 업계가 이제 전기 요금에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받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몇백 조가 나잖아요, 그죠? 현대제철이 지금은 이제 방전제철소를 내부로 돌려가지고 전기요금이 지금 1조 연간 1조 한 2, 3천 원 나가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만약 3조 내외예요, 전기요금. 여기서 산업용 요금 100% 올라가 봐요. 100% 올라가. AI 회사들 전기요금 100% 올라가 봐요. 그 회사의 원가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전력은 우리는 가격이 원가가 제일 중요한데 정부나 우리나라 경제를 리딩해 나가는 이쪽 계통에서는 그냥 비싸도 좋으니 안전 공급만 해달라는 수준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산업 주도 세력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봉영광 업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싸요. 내려주세요. 안 통합니다. 그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진에 우리 봉영광 업계에서는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 제가 이거 이제 지금 용인 반도체 산단 가지고 선안건으로 옮겨야 된다, 알리백이 어떻다 하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의 특징도 잘 모르면서 재생에너지 특징도 잘 모르면서 뭐 반도체를 옮겨야 된다. 또 막 이게 선거까지 막 엮여가지고 막 정치인들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다가 뭐 나중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뭔가 우리가 전력을 모르고 막 그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일반 막 여론이 막 그쪽으로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정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칼럼을 한번 썼고요. 이 의외로 좀 굉장히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제가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한전의 독점이에요. 한전은 독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독점이에요. OECD 국가에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해가지고 그냥 한쪽에서 생산해서 원가 좋게 잘 공급하면 됐어요. 우리가 그 혜택을 많이 누린 업종이었죠. 근데 재생에너지가 나오면서 이게 소위 양방향이 이렇게 되고 들쭉날쭉 하면서 이게 완전히 시장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당시 인수위에서 뭐 막 작업을 해가지고 전력 시장을 구조 계획을 하는데 개방을 한다고 쫙 계획을 해놨다가 윤석열과 탄핵이 안 됐는데도 그 전에 있잖아요. 인수위에 대해 계획 세워놓고 그냥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니까 민주당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전력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오겠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한 1년이 지나가도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칼럼으로 한번 썼어요. 이 경향신문 칼럼은 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하여튼 이제 이 네 가지가 없다. 비전도 없고 일정도 없고 원가도 없고 시장이 없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건 나중에 관심 있는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중동전쟁이 여러분들 준 게 뭐냐면은 에너지 중요하다는 거 당연하게 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수입선을 다 변화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답이 되느냐? 아니다. 뭐냐? 일렉트로테크다. 이 용어가 요즘 서서히 나옵니다. 일렉트로테크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냥 전기가 공급하고 재생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전기를 한쪽에서 쭉 송배전 통해서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지역에서는 전기를 다시 역으로 송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연결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친환경 혁신 기술 총화하는 걸 한다. 뭐 내용은 이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 시장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지금 우리 산업용인 게시별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또 약간 요금 체계를 개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조금 변화를 줬는데 이렇게 경직된 요금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다른 데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참 이게 세계 뭐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대국 이 모든 여기까지 온 게 사실은 이 전력과 철강 덕분이었어요, 진짜.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뭐 옛날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트럼프가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철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하나는 그 많은 기여를 했는데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전력에 대해서 회사에 있던 뭐 기업을 경영하시던 간에 진짜 이 전기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전기 문제에서 그 깊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 솔루션을 내놓으려고 하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력시장 개방을 못하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하고 공기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다르잖아요. 부자들은 에비앙도 마시고 집에
공기청정기도 안 놓고 하잖아요. 근데 전기는 부자나 가난한 똑같아요. 전기는. 그 여기에서 항상 전기는 우리가 왜 내 개인 휴대폰 요금이 한 달에 몇천 원씩 바뀌고 가스 요금이 한 달에 몇천 원씩 바뀌어도 아무런 사람들이 큰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전기 요금이 조금 바뀌면은 온 동네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들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정서를 알아야 사회적 이해관계자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뭐 기업이 산업용이 얼마나 지금 원가 이상을 하고 그 기업이 이걸 가지고 생산재로 사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전기를 하냐고 안 통합니다. 그거 안 통해요. 이제 거기에는 이런 게 있다는 전기는 똑같이 누려야 된다는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하다. 너무 민감하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품 특징이 다 알잖아요. 그죠? 무형재가, 대체재가 거의 없죠. 재고 보관, 이제 뭐 ESS다 뭐 이런 것 조금 나오는데 너무 비싸죠. 그죠? 품질 차이가 원래 다른 나라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이 잘해가지고 품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격 비탄력. 단계적으로는 가격 비탄력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뭐 공장 안 돌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저발전을 통해서 항상 공급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앞장에서 나왔듯이 이거는 인권의 문제는 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전기가 차이를 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밖에 없다. 가격.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왼쪽에 있듯이 값싸고 안정된 전기를 공급해 주면 됐어요. 재생에너지가 이제 더 부각되기 전에. 최근에 와가지고는 파리 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런데 시대가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었잖아요. 탄소 중립 달성해야 되죠. 그러려면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되죠. 지금 이제 분산전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송배전 문제가 계속 얘기 나오니까 분산 전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의 지역 편제성, 가능성,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새로운 그 산업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산업. 그러한 산업을 통해서 어떤 산업 융합도 촉진해야 되고 소비자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전기를 쓰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탄소 회계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부의 요금 체계가 아니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력 요금 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쉽게 해서 지금처럼 한전이 정부가 정해준 우리 요금표에 의해서 경부와 뭐 최대부와 중간부와 뭐 요일부 이런 게시별 요금에 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가격 신호가 있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고 지금 모두 거의 많은 그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이쪽으로 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시장 개방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 재생에너지 시대에서는 이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국산이잖아요. 100% 국산이잖아요. 그죠? 재생에너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 전기요금 도매 다음 장에 나오는데 도매 가격 그 요금 결정 원리를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있는 줄도 모르고 또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는 많이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게 그 전력을 전문적으로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그러고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전기를 다루는 분들 또 이게 문제라는 거 교수도 싹 다 알아요. 이 문제를. 도매 요금의 결정 체계를 다 문제가 아는데 이걸 감히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파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더 발굴이 안 되고 발굴이 안 되니까 더 문제가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내가 짧은 시간에 다 이해는 못 시키는데 조금 이렇게 나중에 이 자료를 이렇게 연결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제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올리기 전에 전기요금이 한 150원 이렇게 갔어요. 150원. 150원은 이제 200개 갔는데 킬로와트당 이제 막 이제 올리니까 전기요금이 180원, 185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그 정부에서 말이거든. 아, 재생에너지는 뭐 180원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아, 우리 재생에너지 쓸 테니까 재생에너지는 뭐 순토종이니까 거의 뭐 환율의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왜? 이러한 그 도매 결정 가격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 표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앞으로 생산적인 그 정부나 이해관계자들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안 돼요. 이 표를 꼭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개통 한계 가격인데 경제학에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있잖아요. 소비자가 최종 선택할 때 그때 가격이 전체 시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마이크 써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요 표를 잘 이해.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는 이제 그 공급량이고 공급량, 발전량이고 저게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요게 이제 경제학에서 수요곡선이 우하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밤에 전력 수요가 요만큼 될 때는 원자력 하나만 돌려도 전기가 공급이 돼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수요가 이렇게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원자력 가지고 안 돼요. 석탄 발전도 돌려야 돼. 석탄 발전을 돌리면은 이 개통 한계 가격이 변동비를 얘기해요. 변동비. 그 연료비 변동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석탄 발전까지 돌리면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 가격을 줘요. 저게 코로나 때 110원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오후 이제 우리가 에어컨 많이 되면 오후면 이제 뭐 이때 가잖아요. 그죠? 오후 한 2시, 3시 이제 이렇게 쫙 하면 LNG 발전기도 돌려야 된다. 그럼 LNG 발전기 이 도매 연료비가 이 코로나 때 290원까지 갔어요. 80원, 290원이면 원자력과 석탄에도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횡재가 막 생기는 거예요. 횡재가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전력시장을 개방하면서 영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도입을 했어요. 도매 가격 결정, 이거를 갖다가 코스트 베이스드 풀이라고 그래가지고 변동비 기반 가격 체계예요. 근데 왜 이걸 했느냐? 경제학에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영국은 원자력도 있고 석탄도 있고 그 가스 발전도 있고 그 자체에서 다 이렇게 연료가 나왔어요. 발전 연료. 그런데 원자력은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 조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석탄 발전도 시간이 원자력만큼은 아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만약에 하나에 5조 원 들어가면 이것도 요즘은 한 2조 들어가는 것 같아요. LNG 발전은 뭐 2, 3년이면 되고 뭐 지금 한 1조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되면 시장의 균형이 일어난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영국이 최초로 도입했는데 하다 안 되니까 폐지해버렸어요, 영국.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되게 그대로 이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죠. S&P 상한제를 도입하자.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또 그 얘기 또 나와요. 좀 나왔어요. 이 중동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막 도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S&P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한전은 어쨌든 간에 도매 가격을 저렇게 해서 소비자 요금과 묶였으니까 한전이 200조, 누적 부채가 200조 되니 여기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여기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폐지해야 돼요. 모든 전기 관련 교수들이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왜? 나중에 나오지만 재생에너지 알리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S&P는 하루 전날 결정을 해요. 하루 전날 내일 시간대별 발전
수요를 예측해서 시간대별로 이 입찰을 받습니다. 변동비 싼 것부터 받아요. 그러면 원자력 들어오고 석탄 들어오고 이렇게 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실제 발전량이 틀리면 또 정산을 해주는데 이게 또 여기가 또 무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S&P가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나중에 뭐 정산을 해주려고 하면 뭐를 기준으로 하고 뭐는 안 해주고 여러분들 이제 자료 찾아보면은 그 석탄 발전소 이런 데는 똑같이 했는데 한 2, 3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발전소는 이익이 많이 나고 어느 발전소는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위 말하는 용량요금, 이번에 나오는 용량 고정비를 갖다가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적자 나는 회사로 유리하게 또 막 바꿔요. 회의해가 바꿔요. 그래요. 뭐 규정은 있죠. 나름대로 규정은 있죠. 이게 지금 모든 전력시장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다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하든 정부하고 얘기하든 간에 이러한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 이게 이제 나중에 그나마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 나중에 뭐 자료 찾아보시면 요즘 내용에 나오니까 다 알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아리백을 이제 해야 되니까 PPA는 뭐냐면은 발전사와 소비자가 이제 전력 직구면을 계약하는 거거든요. 직구면을 계약을 하는. 이게 이제 실제로 어디 거냐면 LG전자 사례예요. LG전자가 옛날 범 LG 계열사였던 GS 파원가 있잖아요, 그죠? 그쪽하고 PPA 계약을 했어요. LG전자 사용량의 2%. 연간 LG전자가 전력을 얼마 사용하는데 2%를 GS 파운과 그쪽하고 해서 이제 우리 직거래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산업용이 보다는 좀 비싸지만 PPA를 해야 되니까 알리백을 채워야 되니까 했어요. 하니까 한전에서 대번 PPA 전용 요금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뭔 얘기냐면은 LG전자한테 너희들 98%는 산업용 요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PPA 요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 LG전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사학이 늘어나는 거예요. 연간 사학이. 그 연간 사학이 왜 늘어나냐 하니까 한전에서 계산해 2%가 빠져나가면은 전력이 2%가 자기들 판매에서 빠져나가서 손해보는 금액을 나머지가 부담하도록 요금표를 만들었어요. PPA 요금표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가지고 뭐 처방협회부터 해가지고 처방협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도 닥칠 문제니까 말이 안 돼가지고 저걸 엄청나게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분기 연기하다가 2020년 말에 가서 정부가 PPA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도 저게 폐지된 게 아니고 유예된 상태다. 유예된 상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왜 전기요금 뒤에 나옵니다만 산업용 무지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절대 안 내려줍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폭리를 보면서도 안 내려줘요. 우리가 일단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 한전의 재무구조를 손상시키는 전기요금 변경은 안 된다. 그거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농민들, 상인들 안 되잖아요. 천상 대기업이 떠안으라는 지금 땅끝에 계속 앞으로 떠안으라는 거예요. 절대 한전의 재무구조 손상을 시키면서는 전기요금을 손 못 댄다는 걸. 이거는 정부가 방침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대안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살아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전기요금 결정 프로세스는 이제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전기요금을 이제 한전에서 신청을 하면은 나중에 인가를 해주는데 그 전에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물가 안정에 대해 협의를 하게 돼서 여기에서 또 국회하고도 여당하고도 상의를 여기에서 이제 모든 민원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다 하는 걸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문제고,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 전력 산업이 전기요금이 자유화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멕시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멕시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기는 인권이라는 강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이게. 이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요. 아까 또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뭐 모든 의사결정하는데 SMP라는 게 다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누적돼서 한전의 재무구조는 유지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 대기업 너희들이 다 부담을 해. 편하잖아요. 그 몇 개, 뭐 몇십 개 회사만 그냥 꽉 누르면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 굉장히 문제다. 미국에 저희들이 제가 회사 있을 때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정경련에부터 하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 실제로 미국의 몇십 년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경쟁지역의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을 반영했을 때 훨씬 낮더라. 이런 실제는 이제 데이터가 있죠. 이 용어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원가 회수율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하는데 이 자료가 정부에서는 2013년도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2018년도 자료가 지금 있는데 이 표가 나온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판매 단가가 그죠? 판매 단가가 지금 우리 산업용이 이게 지금 한 180원가 182원, 185원 있잖아요, 그죠? 이 주택용이 한 150원 이래 있잖아요. 지금은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한 몇십 원 비싸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좋아요. 봐라, 비싸지 않냐? 킬로와트당 맛있게 되는데 사실은 따져야 되는 게 원가 해수율이에요, 원가 해수율. 원가 해수율. 그 전에는 이 절대 금액 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의 뭐 120, 30원 비슷할 때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해를 해도 그냥 일부러 모른다 그래요. 사실 원가 해수율. 산업용은 있잖아요. 전기에 고정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고정비의 많은 부분이 피크 대비용 설비예요. 365일 어느 한순간에 전기 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비 설비를 많이 놓습니다. 그거 다 원가를 떠안아야 돼요. 그런데 산업용은 아시다시피 수요가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피크 설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을 하기 때문에 손실도 작다. 굉장히 이런 특징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게 전기요금이 100, 뭐 한 20, 30원 할 때 한 20% 정도 싼 게 기본이다. 이건 사실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원가 해수율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공개도 안 하죠, 자료를. 근데 어쨌든 이제 판매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나서 이제 조금 더 편해졌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죠, 이제. 이 전기요금을 자유화된 데는 쉽게 산업용의 주택용의 절반이에요. 50%, 60% 수준.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제 가고 있다는 지금. 옛날 자료지만 지금도 유효하죠, 그죠?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제가 회사 근무할 때인데, 참 무지막지하게 올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어떤 데 1년에 뭐 2번씩 올리는 데도 있고, 여기도 1년에 2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아휴. 근데 당시 우리 회사 있을 때는 이 인상을 이때부터 하려는 거를 계속 항의하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인상 시기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또 뭐 더 많이 하려는 걸 계속 이제 반대를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2011년에 2번 올렸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때 이것까지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죠, 정부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저항을 해가지고 나눠서 시기도 이렇게 늦추고 하면서 그게 사실은 회사에서 이제 보는 득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뭐 거의 배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다 알고 있는 현실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서울과기대 정우영 교수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11차 전력산업 기본계획 지금 이제 12차 이제 짜고 있는데 그건 2040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38년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정부에서 요금을 안 내려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게 뭐냐면 개통보강 비용과 세금 부담금이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통보강 비용은 뭐냐면은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은 재생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편제성, 가능성, 변동성 때문에 이 전기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ESS, 전기저장장치부터 해서 뭐 양수발전소, 또 필요한 LNG 발전소 이런 걸 다 놔야 돼요. 세금 부담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제 개통연금이 또 나오잖아요. 송전탑이 지나가면은 송전탑 바로 밑에 송전탑에서 몇 킬로 떨어진데 송전탑에 보이는 마을 또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제 차등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 늘어나서 앞으로 산업용은 71원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185원에서 한 70원 더 올라가니까 이게 시기의 문제, 시기의 문제. 사업계획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다. 분산에너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옛날에는 이 발전소에서 있잖아요. 발전을 해가지고, 변전소에서 올려가지고, 쭉 송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아, 여기 나오네. 발전소 쉽게 얘기해서. 7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호사 변전소가,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송전과 배전의 분기점이에요. 여기가. 여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쭉 왔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생기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1로 5등을 갖다가 양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재생에너지는 다 거의 민간들이 하잖아요. 거의 다 민간들이 하잖아요. 한전에서 이 전기선을 허용을 잘 안 해줘요. 왜? 자기들 전기를 먼저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호남권은 2032, 지금 재생에너지 허가를 내줘도 당신들은 2032년 1월 1일부로 개통에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한전전기를 팔아먹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 민간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 민간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자유화돼야 된다. 전기요금이 자유화돼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의해서 매치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그 전기를 자유화한 나라는 이 감독 체계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 경쟁 체제로 한다고 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인 감독 하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래서 가장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송전선과 배전선을 우리나라 외에는 아무도 있잖아요. 어느 한데 곳이 독점을 못하게 해요. 더군다나 판매업자가 송전선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판매와 송전선을 특히 분리시켜야 돼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과제예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은 이러한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전기를 나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독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닥칠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7개인가 분산에 정해져 있어요. 뭐 이제 어디 뭐 이렇게 도시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기를 한전을 통해서 사야 되는데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은 이건 이제 우리 처방에서는 이거 아마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획실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전력거래에서 직도입하는 거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 하면은 지금 전기요금이 185원인데 그게 S&P 플러스 한 송배전 20원만 하면 되니까 지금 요즘 중동전쟁 때문에 S&P가 조금 높아졌지만은 최근 S&P가 한 100원, 도매 가격이 100원에다가 송배전 한 20원, 한 120원인데 킬로와트당 60원을 득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S&P에 따라서 손해 볼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도 인천공장 신청하는데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 그 직구입, 도매 시장인데 직구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공장을 분산 에너지 특구로 그 지역의 도시 시장하고 얘기해서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을 하면은 발전사하고 직거래를 할 수가 있어, 발전사.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됐다. 포항시가 됐다. 그럼 거기에 있는 발전사하고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가 있어. 한전은 안 통하고. 단, 한전의 송배전망은 한전 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한전에는 얼마나 손해야. 저 우량 고객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냐면은, 그 사용자는 있잖아요. 이 모든 정보를 갖다가 한전을 통해서 있잖아요. 정부에 제출해야 돼요. 정부에. 영업 기밀을 한전을 통해서 해야 돼. 나는 이 회사와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걸 했다고 경쟁자한테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알지 몰라도 어떤 기획팀을 해주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역 차별 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전력 회사가 정부에 가장 집중적으로 요구해야 될 게 지역 차별 요금 문제 빨리 해달라. 이걸 이건 정부에서 해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산지소 문제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송배전 요금의 송전이 우리나라는 킬로와트당 13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비율이 전체 요금에서 차지하는 게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 6원밖에 안 돼, 6원. 그러면 산업용은 이제 송전은 이제 정부에서 지역차별요금제에 수도권으로 보내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비용만큼 지역에 싸게 해줘야 된다.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배전은 도시는 전봇대 하나 가지고 1000가구가 쓰는데 지방은 전봇대 하나 가지고 10가구가 쓰잖아요. 배전요금. 그래서 송전과 배전을 같이 해주려고 하면 거의 똔똔이가 돼버려요. 아무 차별을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배전은 제외하고 송전요금만 기준으로 차이를 둔다. 그래서 하려고 하니 절반을 깎아줘도 185원에서 3원 깎아주는데 누가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그죠? 그리고 이 3원을 깎아주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누구가 3원을 부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제로가 돼야 되니까.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이건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한전 만나보니까 무조건 킬로와트당 15원 차이를 만들어내라 그런데 15원. 15원은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어요. 한 15원 정도.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그런데 그 15원을 깎아주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 누군가 15원을 부담을 해줘야 돼요. 이건 정치인들이 풀어야 될 문제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면은 우리 기업들한테 효과가 좀 있겠다. 한 그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좀 제가 빨리 와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전력이 되려고 하면 전력거래소와 이 송전을 한전에서 분리해서 전력거래소 통합해서 국영을 해야 돼요. 국가가 송전선도 책임지고 설치하게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배전이야, 그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는 거, 그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제가 이걸 계속 이제 칼럼에서 주장을 하니까 한전은 이제 노조나 이런 데서 되게 저한테 반발이 많았어요. 너 민영화 하자는 거냐? 되게 반발이 많은데, 그래서 뭐 무슨 민영화는 민영화야. 우체국, 정부도 우체국 택배하고 민간도 택배하는데 소비자는 그냥 선택하면 되지. 우체국 할 거냐, 민간 택배를 이용할 거냐. 그거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저한테 반박 못 해요. 뭐 어디 세미나나 칼럼에 이제 이거는 좀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송배전을 갖다가 한전이 판매 사업자가 이 송배전을 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전기 위주로 팔려고
송전선에 태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보 공개하고 요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감독은 이게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한전 이사 이런 것도 지금 이 모든 전력산업 거론서가 옛날에 그 전통 에너지 출신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 단순하게 뭐 이런 풍력, 태양광을 많이 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력 산업의 어떤 그 변화. 근데 그런 걸 수용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버넌스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좀 독립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요즘 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GPT에 AI 질문을 잘하려고 하면 좀 색다른 얘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